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수리아에서의 3월 8일 혁명 60돌세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수리아 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3월 8일 혁명 이후 지난 60년간 수리아 인민은 아랍사회 부흥당의 영도 밑에 사회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지진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귀국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면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2, 2023년 3월 8일 평양. 체육사업을 나라의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건장한 체력을 소유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수많은 체육시설들이 훌륭히 일떠서 전문 체육 부문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실현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타본지는 체육열기는 나라의 체육 발전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중요한 역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는 당의 체육 중시 사상의 정당성을 또렷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체육으로 흥하는 나라, 체육으로 강대해지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의 자욱은 청춘거리 체육촌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주체 102, 2013년 3월 8일 청춘거리 체육촌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체육촌을 일신시키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2013년 3월로 말하면 적들의 핵전쟁 광증이 국도에 달한 곳으로 해서 정세감 없이 긴장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여기 청춘거리 체육촌을 찾아주셨습니다. 군할 체육촌의 전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터전도 잡아주시고 설계로부터 완공에 이르는 좋은 과정을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원님께서 1988년 9월 청춘거리 체육촌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준공을 축하해 주시고 구 운영 방향과 방도를 세심히 가르쳐 주신 데 대해 감회 깊이 회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청춘거리 체육촌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꾸려서 나라의 체육 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자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롱구 경기관을 제일 먼저 찾으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창문이 하나도 없지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경기관을 찾으신 그때는 창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우리 경기관을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현지에 있는 창문들을 다 막고 경기열과 실내 조명들을 잘 배치해서 경기장 온도를 보장해 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경기장의 바닥과 관람석도 더 잘 꾸려주자고 하시면서 개건 보수 때 대책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체육 선수들에게 더 좋은 체육 기자재를 안겨줄 때 대한 문제, 경기와 관람에 알맞게 조명을 잘해줄 때 대한 문제 등 청춘거리 체육촌을 보다 훌륭하게 꾸리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체육인들을 위한 은정 깊은 사랑을 거듭 안겨주셨습니다. 그날 식당에서는 38 국제분여조를 맞으며 선수들에 대한 점심 봉사를 끝내고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도 포근하 지난 그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체육인 식당을 찾으셨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식당은 아직 미흡한 데가 많았고 이미 벌려놨던 공사도 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기들의 힘으로 제1터를 꾸리는 우리들의 소행을 못내 대견히 하시며 제육인들을 위한 이 식당을 더 훌륭히 꾸려주자고 몸소 사랑의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났을 때는 제육인들에 대한 봉사를 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체육촌의 곳곳마다에 오려있는 졸세 위인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기립힌 내유갈 일류 많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춘거리 체육촌을 시원지 지도하신 열돌 기념보고회를 의의 있게 진행하면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영예를 더욱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기념보고회를 통해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가까운 앞날에 우리나라를 체육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학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복무자, 봉사자로서의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락원 싱여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가 7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전현철 동지와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락원 싱여공장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전현철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 창립된 락원 싱여공장의 자랑스러운 50년사는 당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빛내기 위해 세기와 세대를 이어 보답의 한 길만을 곧바로 걸어온 공장 노동계급과 일꾼들의 고결한 충의심에 높이 받들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의 믿음과 기대에 맹세르소가 아니라 드팀없는 실천과 훌륭한 결실로서 보답해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창립 50돌을 맞으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 하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간직하고 당의 경공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 졸세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나라가 떨쳐나 농업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키자.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창성을 이룩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할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지금 온 나라 당들과 근로자들이 농촌지원 결기로 들끓고 있는 속에 얼마 전 평양시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농촌을 힘있게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요리를 거저시키기 위해서 선전, 선동, 용량, 출동시가 모든 구역군들, 공장 기업소들이 마련한 선턴의 고름을 가지고 강남군의 집중성을 조직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송 선전 사업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농촌에 대한 지원 요리를 더욱 높여서 알곡 중산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매져갑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줄기차게 일어나기 위한 목표와 사업들이 명시된 조건에서 새시대의 농촌혁명 강령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대중의 앙양된 요리를 더 한층 거저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사상교양 선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정신을 농업근로자들 속에 깊이 심어주는 화선식 정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서 전야마다의 당결정과철을 위한 혁명적 분위기가 차넘치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알곡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데서 나서는 현실적 방도들에 대한 해설 선전도 진행하고 전 세대 애국 농민들의 투쟁 기쁨을 따라할 배울 때 대한 내용의 방송 선전도 실효성 있게 해서 모든 전야마다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힘있게 공유해줄 결심입니다. 각지에서 국토관리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역과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사는 고장을 그 어떤 자연재해도 끄떡 없는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부터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이 철저히 포장되게 작성하고 그 실행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가 찾게 되는 교훈은 국토관리 사업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과학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언제가도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면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소원에서는 국토관리 현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명백히 진행하고 그에 근거해서 현실성 있고 과학적인 국토관리 전망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올해 산림 조성과 사방야외 공사, 강하천 종류를 비롯한 국토관리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큰 물피해 위험 대상들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위험 기사들을 장마철전으로 무조건 끝내기로 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올해 하천 유역별로 물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리 조정 체계를 완성하는 이 사업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속구역에서는 강바닥 정리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제방공사의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여 큰 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20차 216 과학기술상 수여식이 7일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태성 동지와 내각 부총리 전순국 동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리두일 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동지, 국가과학원 원장 김승진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등이 수여식에 참가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먼저 216 과학기술상 심의위원회 결정이 전달됐습니다. 인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여러 건의 대상 과제들이 216 과학기술상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으며 대상 과제 수행에 참가한 50여 명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들이 216 과학기술상 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수여식에서는 2022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가 선정됐고 2022년 최우수 발명가상이 수여됐습니다. 이후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악성 비루스 감염자 증가와 함께 후유증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사람들의 건강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각이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로 해서 재감염률이 높아지면서 후유증 발생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악성 비루스 감염 증상이 심할수록 장기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앓고 난 후에 심한 피로감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완치 후 7 내지 8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환자들 속에서 줄곧 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감염증을 앓고 난 후 신경과 치료를 받은 수십 명의 환자들을 관찰하는 과정에 이들의 뇌에서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감염증을 앓고 난 후 뇌 부위가 줄어든 것이 심한 피로감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감염증을 앓기 전에 건강 상태가 좋았던 젊은 사람들 속에서 오심하게 나타났으며 나이는 18살부터 60살까지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악성 비루스가 보다 위험한 형태로 계속 변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로 인한 후유증 발생률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일 방글라데시의 다카에 있는 7층짜리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폭발에 의한 화재로 행방불명자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폭발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여러 지역에 우박과 회오리 바람을 동반한 강한 폭풍이 들이닥쳐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내려서 13개 군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더 많은 폭우와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국립박물관을 새로 개관했습니다. 박물관에는 9세기부터 내려오는 수만 점의 역사 유적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사람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인식시킬 목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박물관을 무료로 참관시킨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개발자들이 태양빛 전지판을 재생利用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장난 태양빛 전지판은 재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해서 어물장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고장난 태양빛 전지판을 재생利用할 방도를 모색하던 과정에 전지판에서 규소를 추출하여 그것을 친환경적인 나노 재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얻어진 나노 규소를 가지고 원가가 적게 드는 축전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